누나가 보험사 가가지고 그런 걸 알아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심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여성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보험사 직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담당 형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면회를 오니까 노은이가 양심이 있어서 안 만났어요. 자기 딸 끝까지 거부를 했는데 딸이 계속 찾아갔어요. 그것도 엄마라고. 결국 만났는데 딸이 첫 마디가 딱 하나였대요. 엄마 왜 그랬어 나한테? 포천 농약 가족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편의상 그냥 노은이라고 가명으로 부르죠. 네. 실명은 저희가 아는데 네. 2015년 당시에 44살이었어요. 노은이라는 여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동안 그 농약 제초제를 이용해, 맹독성 농약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또 한 사람은 중상인데 그 한 사람이 충격적이죠. 자기 친딸입니다. 네. 그래서 3명 살해, 1명 중상 이렇게 입히고 보험금을 그 이제 수령해가지고 물 쓰듯이 네. 썼던 그런 엽기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첫 범죄는 2011년에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예. 2011년에요. 노 씨죠. 노 씨가 전 남편 김 씨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게 됐죠. 근데 전 남편 집에 몰래 가서 냉장고에다가 병을 하나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 음료수병에 뭐가 들었냐면 바로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제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남편이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자양강장제 종류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구입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잠궈서 냉장고에 딱 놔두면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연강장제 있으니까 꺼내서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거 남편이 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숨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병으로 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 마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집에서 복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7일 후에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날이 2011년 5월 9일이에요. 병원에서 급사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이 복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7일 동안 앓다가 병원에 후송돼서 사망을 했다면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다고 봤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거를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은이하고 이 위장이혼 형태로 이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부부가 이혼한 결과가 왔잖아요. 네. 그 이혼의 이유는 이 사망한 김 씨가 빚이 있는 거예요. 그 채무 관계 때문에 이제 위장이혼 비슷하게 헤어졌던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신변을 많이 비관해 왔었다는 그 진술을 가족들이 경찰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농약을 마시고 또 더더군다나 이 경기도 포천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혹시 농약을 먹고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은 어쩌면 묻혀버릴 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김 씨만 사망했는데 예. 어쩌면 김 씨의 어머니조차도 사망할 수 있었다고 해요. 5월 8일 날 이 그 사망한 김 씨 전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음료수가 있으니까 꺼내서 마셨어요. 근데 입에 딱 넣어보니까 이거는 좀 맛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뱉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분은 이제 사망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노은이는 뭐 나중에 이 시어머니 관련돼서는 자기가 살해할 의사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작위로 갖다 놓으면 마시고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여튼 이 사건은 김 씨 유족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는 바람에 네. 채무가 있었고 신변을 비관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렇게 끝나서 이 사건은 이제 묻혀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그렇다면 노 씨의 범행의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보험금입니다. 이 보험금을 나중에 4억 5천. 근데 이혼했는데 어떻게 노 씨가 4억 5천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의문점을 그렇게 얘기하겠죠. 상속자가 미성년자 딸이잖아요. 네. 이혼했으니까 노은이는 상속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망한 김 씨의 친딸은 직계잖아요. 직계. 그렇죠. 직계니까 직계라면 딸한테 이 보험금 4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는 미성년자예요. 네. 그럼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건 누구예요? 노은이잖아요. 엄마. 엄마니까 엄마가 수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노은이가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지인 소개로 해서 이모 씨 그때 43살 먹은 사람하고 재혼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11월 말에 2012년에 결혼을 하는데 2012년 11월 말에는 또 이 이모 씨의 그 노모하고도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는 홍 씨예요. 그 당시 나이가 79세예요. 79세인데 홍 씨가 한 달 뒤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해요. 그때만 해도 의심 안 했겠죠. 79세. 그렇죠. 그리고 뭐 폐렴 증상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의심을 가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바로 7개월 뒤입니다. 맞습니다. 그 7개월 뒤에 이 재혼했던 남편 이모 씨도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증상도 폐렴이에요. 네, 똑같이 폐렴이다 보니까 급사입니다. 급사. 이제 이 씨의 주변 가족들 누나도 있고요. 가족들이 뭔가 의심스럽다. 노모까지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이모 씨 젊은 애가 이렇게 갈 수 있냐? 똑같은 노모의 증상으로.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 의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컸던 게 뭐냐면 가족들이 그 병원 이 씨가 이제 그 실려갔잖아요. 병원에 남편 그 재혼한 남편이 실려간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사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듣는데 그 재혼한 남편의 몸에서 농약 중독 그 농약 성분이 도출됐다는 말을 들어요. 그럼 이거 농약 중독이야?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는 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돈 받아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재혼한 남편의 누나가 50대인데 네. 이 사람이 의정부에 있는 생명보험사 사무실을 찾아가요. 그 올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노씨지 올케가 보험금을 얼마를 수령해 갔는지 신청했는지 얼마를 수령해 갔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요. 2살 된 아이 명의로 이것도 또 친권이에요. 친권자 입장에서 전 남편한테 했던 습관 그대로죠. 네. 그래서 받은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9개 보험사에서 총 5억 2천 받아요. 아까 4억 5천 받았죠? 네. 첫 번째 남편한테 네. 두 번째는 5억 2천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억 건을 그렇죠. 보험금으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누나도 올케를 의심했기 때문에 보험사 가서 알아본 거고 누나가 보험사 가가지고 그런 걸 알아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심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여성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보험사 직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보험회사도 보다 보니까 이상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또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일단 의뢰한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노 씨를 조질 건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딱 온 거예요. 네. 형사님, 노 씨가 이번에는 딸 입원비를 신청했어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6개월 전부터 딸이 한 3번에 걸쳐서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병명이 폐질환의 일종이랍니다. 네. 그럼 거기에 경찰들은 귀가 번쩍 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의 소변을 몰래 제출을 했어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그 맞습니다. 농약 중독 연구소에다 이걸 의뢰를 합니다. 독극물에 이 사람들이 중독돼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독사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요. 한참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중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농후하다고. 근데 그 과정에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노은이가 수령했던 그 보험 그 수령액들을 보험금 또 따지죠. 다 따져보는데 거기 하나가 700이 딱 뜹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친딸에 대한 네. 수령액이었는데요. 19살이었어요, 그 당시. 2014년 여름에는 지 친딸 19살 먹은 아이한테 농약을 미량을 먹은 게 좀 많이 먹었으면 즉시 사망했겠죠. 얘는 평생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폐조직이 망가져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폐가 손상되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보험금을 청구한 게 700만 원이에요. 그걸 수령했는데 그게 있어서 완벽하게 이 살인 사건이 뒷받침이 돼 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경찰은 자신 이제 생겼죠. 두 남편은 화장했지만 그들 진료 기록에도 전부 다 폐질환 나왔고 공교롭다기에는 너무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2015년 2월 28일 날 아침 7시에 집에 가서 노은이 체포해버렸어요. 10억은 어디서 썼는지 한번 볼까요? 고급 승용차 일단 뽑았습니다. 그리고요, 의정부 쪽 가면 신세계 백화점이 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데가 있어요. 거기 백화점 VVVIP예요. 겨울에는 스키 타러 다닙니다. 이분이 스키 강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키 강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구속되던 때도 그 강사들끼리 스키 대회에 참가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누구 나오세요? 몇 번 노은희 씨 나오라 그랬는데 아무도 그 노은희 씨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 오늘 요번에 참석을 못 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동호회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정말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산 게 뭔 줄 알아요? 자전거를 2천만 원짜리 샀어요. 동호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천만 원짜리 자전거 사고 그거 말고도 이제 골드바를 잔뜩 사놨어요. 골드바는 수시로 팔아서 이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국 그 이 노은이가 구속된 거는 2015년 3월 3일이에요. 존속살인, 상해, 그다음에 보험 사기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그럼 어떻게 이 진행이 됐는지 네, 이제 볼까요? 범행을 했는지 알아다 보면요. 그 시어머니 홍 씨 같은 경우는 음료수에다가 많이 탔어요. 이거는 죽일 의도를 갖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홍 씨를 죽여가지고 본인한테 그 돌아오는 이득은 없죠. 네. 홍 씨를 죽인 이유는 자신을 무시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음료수에다가 대량으로 타서 한 번에 마시고 사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남편 이 경우는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음식물에 투입을 해서 먹입니다. 음료수 탄 게 아니에요, 이거. 네, 네. 국 끓일 때 조금씩 넣는 거예요. 미원 같은 것처럼. 특히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 같은데 넣었대요. 그 맛을 못 느끼게 하려고.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혼 후에도 계속 전 남편이 나한테 돈을 요구해서 첫 남편하고는 위장 이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위장 이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첫 번째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이 좀 있어갖고 부동산이 전부 압류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압류되기 이전에 네. 위장 이혼을 하면서 그 노은이한테 그 명의를 이전해 준 거예요. 압류 들어오기 직전에 이 전 남편이 그 부동산을 얼른 명의를 이전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약속은 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 부동산을 지금 떠넘겨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간 다음에 그거 팔아서 일정한 돈 나한테 줘.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고 위장 이혼을 했는데 안 준 거예요, 노은이가.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너 도둑년 아냐? 부동산 팔아갖고 나한테 돈 주기라고 안 줘. 그러니까 막 쫀 겁니다. 그게 싫어서 죽인 거예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 홍 씨 같은 경우는 나를 무시해서.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범행을 멈출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지가 끊임없이 갈 뻔했다는 거죠. 친딸 관련된 거는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 친딸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 뼈저리게 후회한다. 이제 오열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재판 가가지고요. 이 재판 제가 관심 많이 갖고 봤는데요. 네. 1심이 의정부 지원에서 열렸거든요. 포천이니까 의정부 지원이에요. 거기서 사형 구형했습니다. 검사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2015년 8월 20일 날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항소 들어갔죠.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역시 전자발찌 10년 포함해서 무기로 2016년 6월에 최종 확정되고 이거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도 딸이라고요. 노은이 무기징역 받고 난 다음에 딸이 탄원서 제출합니다. 엄마를 용서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진 않지. 안 받았습니다. 나 엄마를 용서한다. 처벌을 약화시켜달라. 그런데 안 받아요. 상고는 본인이 포기해요. 대법원 상고는 포기해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사형감이거든요. 사실은. 3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중상이고 평생 동안 이 딸은 폐질환 치료를 하면서 영구장애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형감인데 무기징역으로 2심까지 그 판결이 나니까 상고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긍하는 거죠. 네. 그거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 되고 나니까 2살짜리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얘는 친권 박탈했어요. 네. 연살인마한테 그 아이 길르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친권 박탈해서 아동보호시설로 일단 갔고요. 검찰에서는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전 남편 유족들한테 한 1,500만 원 정도 지급해주고 중상 입은 딸한테도 주거라든지 치료비, 생계비 해서 몇백만 원 지원해주고 전 남편 어머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어머니한테도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그 법의 한계 내에서는 좀 해줬어요. 네. 예. 제가 요 사건 났을 때 의정부 경찰서 그 유치장에서 이 노은이 꺼내가지고 와서 딸 원래는 처음에 딸이 면회를 오니까 노은이가 양심이 있어서 안 만났어요. 자기 딸. 내 담당 형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안 만났어요. 끝까지 거부를 했는데 딸이 계속 찾아갔어요. 그것도 엄마라고. 그래서 결국 만났는데 딸이 첫 마디가 딱 하나였대요. 엄마 왜 그랬어 나한테? 대화 그것밖에 없대요.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노은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 이후에 각자 이제 유치장으로 가고 딸은 갔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죠. 네. 그걸 보면서 형사들도 너무 그 딸을 보면서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괜히 경찰이 미안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딸이 용기 내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네. 딸분 그리고 치료 잘하시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노은이는 평생 동안 정말 그 본인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참여하는 인생을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포천 농약 살인 사건 뭐 혹은 뭐 노은이는 가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무기징역으로라도 아직 생존해 있으니까 우리가 실명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농약 살인 사건 해가지고 좀 다뤄봤습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인간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음.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래요, 딸. 소원으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